안녕하세요.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보실 사진은요, 젊은 여성의 전후 사진인데요.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입니다. 수술 전에 쌍꺼풀이 한쪽만 있고요. 다른 쪽에 쌍꺼풀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이제 쌍꺼풀이 있으니까 눈이 커 보이죠. 여기는 좀 작아 보이고요. 이런 경우에 이제 눈이 더 쌍꺼풀이 생기면은 좀 커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. 흔히 말하는 자연유착법. 특별한 게 아닙니다. 매몰법입니다. 우리가 자연유착,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. 자연이 유착이 모든 상처에서, 모든 수술에서 자연유착은 생깁니다. 사인적으로 유착이 되니까 쌍꺼풀이 생기는 거죠. 절개법도 유착이 생깁니다. 자연적으로. 그래서 이 말은요, 전혀 의학적인 말이 아니고 상업적인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많이 대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가 보톡스가 사실은 보툴리늄 톡신의 상품명입니다.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톡스라는 명칭으로 출시를 했는데요. 대명사가 돼버렸죠. 보툴리늄 A 톡신의 대명사로 보톡스를 하는데요. 사실은 상품명이죠. 마찬가지로 자연유착법이라는 게 하나의 상품명처럼 돼서 매몰법에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약간의 변법들이 있고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.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. 저 역시 이제 이런 환자의 경우 매몰법, 곧 비절개법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. 비절개법은 아예 절개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.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있으면요. 여기로 실을 메모를 시키는 겁니다. 실을 메몰시킨다. 이 눈꺼풀 안에 실이 들어가 있어서 메몰한다 그러죠. 뭔가를 묻어버리는 게. 그래서 이런 거를 메몰법이라고 하는 게 실을 메몰시킨다는 의미에서 어원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메몰하는 방법을 했고요. 수술 후 30분째 모습입니다. 수술방에서 나오셔갖고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요. 확실히 이제 메몰법은 약간의 멍은 있는데요.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아예 이 멍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뭐 거의 수술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죠. 부기도 거의 없고 약간의 부기는 있지만 마취에 의한 부기가 더 강하고요. 그래서 수술 후 30분째 모습을 보면 쌍꺼풀이 거의 유사하고요. 눈 모습이 훨씬 여성스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매몰법, 자연유착법으로 좀 적절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면 사실 대부분의 젊은 환자에서는 다 가능합니다. 굳이 절개를 안 하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절개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비절개도 푼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분명하지만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절개를 하면은요, 고치기 위한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매몰법이라고 잘 풀리고 절개라고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. 절개도 잘 풀리거든요. 그래서 꼭 풀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. 수술이란 게 오래 가는 거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.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게 이루어지고요. 거기에 맞춰서 같이 또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수술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이게 영원히 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있다면 물론 좋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코 수술을 예로 들자면 보형물 있죠. 코 보형물. 실리콘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그것도 공업용품입니다. 가슴에 쓰는 보형물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죠. 우리 공산품이 차도 10년 쓰기 어렵죠. 굉장히 사람은 잘 만들어진 경우입니다. 70년, 80년, 심지어 100년 이상도 쓰죠, 몸을. 물론 이제 노쇠하고 늙어지지만. 그런데 거기에 공산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가슴 보형물도 그렇고요.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소중하게 내 몸도 내 안에 있는 장기도 나이가 들면서 아프고요. 뭐 설사 많이 하죠. 장염이 생기고 장에 염증이 생긴 게 장염이죠. 환자분들은 염증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. 물론 좋지는 않죠. 그렇지만 가능성은 항상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. 우리가 음식 함부로 먹고 그러면은 장염 생기고 위염 생기고 굉장히 그렇죠. 마찬가지로 내 몸 안에 이물질이 있다면 쌍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작고 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 않은 실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물질입니다. 그렇다면 내 몸도 소중히 안 다루면 나빠지는데 남은 들어와 있습니다. 특히 코 보형물이라든지 가슴 보형물은 그러면 굉장히 신경 써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성형외과가 만능이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하는 성형수술이 100% 환자분의 건강을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. 미적인 거에 중시되는 수술이기 때문에
굉장히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